가족 간 돈 보내도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전략입니다.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세금 내는 건 뭐 오케이인데 증여세 세율은 솔직히 너무 크다고 보시고 실제 세금 계산했다가 깜짝 놀라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당장 가족끼리 돈을 보내야 하는 급한 분이라면 얼마까지 괜찮은지, 1,000만 원 넘으면 바로 걸리는지, 국세청이 실제로 계좌를 보는 건지 모두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 부분들을 한 번에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돈 보내도 되는 금액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주제인 실제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끼리 계좌 이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부부끼리 주거비나 생활비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관리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일상적인 자금 거래 자체를 전부 다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보다도 그 돈이 어떤 목적이었고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00만 원 넘게 이체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걸린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보통 1,000만 원의 기준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와 연결해서 이야기되는데 이건 현금을 직접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좌 이체까지 똑같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즉 가족에게 1,000만 원 넘게 이체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자동 적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언제 계좌를 볼까요? 보통은 상속세 조사, 자금 출처 조사, 그리고 사업자분들이 많으시겠죠?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세무조사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소득에 비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상속이 발생했는데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큰 금액이 반복적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평소 모든 거래를 항상 들여다본다기보다는 특정 조사 상황에서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중요하게 검토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생활비와 증여의 구분입니다. 생활비,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처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라고 보낸 돈을 모아놓다가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병원비나 간병비를 대신 관리하기 위해서 가족 계좌를 거쳐간 돈이라면 그 돈이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는 설명할 수 있겠죠. 결국 핵심은 계좌를 누구 명의로 거쳤느냐 보다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느냐입니다. 실무적으로 꼭 드리고 싶은 팁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체할 때 적요나 메모를 꼭 남겨두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계좌 이체하실 때 적요 메모 쓰는 칸이 있으시죠? 세무조사에서 납세자가 이체 내역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 년 지나면 왜 보낸 돈인지 저도 그렇고요.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병원비, 대학 등록금, 노트북 구입비 이렇게 이체할 때 예를 들어서 적어두시면 나중에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빌려주는 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가족끼리라서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사용증과 실제 상환 기록을 남겨두셔야 나중에 증여로 외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생활비와 투자금을 섞지 않는 겁니다. 생활비 명목 자금을 가지고 생활비도 쓰셨다가 투자도 했다가 하시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관계별로도 주의할 점은 조금씩 다른데요. 부모나 자녀 사이에서, 특히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교적 자연스럽죠. 큰 금액이 반복되거나 자산 취득으로 이어지면 증여 일수가 부모 자녀 간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는 생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활비 이동은 일반적으로도 자연스럽고 공제 범위도 큰 편입니다. 반면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어떨까요? 큰 금액 이체는 오히려 부모를 거치지 않은 이유까지 함께 보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족끼리 계좌 이체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넘으면 바로 자동으로 문제된다고 보시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자산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나중에 소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경우 사용증이나 신고까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겁먹으실 필요는 없지만 가족끼리 거래 일수록 오히려 더 명확하게 남겨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다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